안녕하세요. 노동자연대TV 시사 이슈 톡톡입니다. 얼마 전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그중 하나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은 N번방 방지법과 통신검열 논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동자연대신문의 최미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됐는데요. N번방 방지법은 무엇이고 왜 논란이 되고 있나요? 네,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이 대중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면서 N번방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법안들이 통과됐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비해서 약했던 처벌이 강화되고 기존 법의 공백이 일부 메워졌는데요. 이것은 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2018년에 벌어졌던 대규모 불법 촬영 항의 운동이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준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 그러니까 이 게시물 사전 필터링과 검색 제한은 그 역효과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SNS, 커뮤니티, 대화방 서비스 제공 사업자 등은 자신의 플랫폼에 올라오는 게시물이 이미 신고된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해서 걸러내거나 검색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통신 검열 우려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도 논란을 가세했는데요.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사적 검열이라면서 재개정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개정안을 옹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이 국민의힘 측의 입장이 완전한 위선임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과 그 전신 정당들은 표현의 자유나 검열 반대를 사실 입에 올릴 자격이 없는 세력입니다. 대표적인 사상 단속법인 국가보안법의 존치를 옹호해왔고 또 사이버 테러 방지법 같은 통신도감청 합법화도 추진했습니다. 또 그 당의 하태경 의원은 워마드 사이트를 아예 폐쇄하자는 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의 관심사는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소위 친페미니즘 정책을 두들겨서 대선에서 반사이익을 얻는 것이죠. 그러면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우선 불법 촬영물 유포를 막겠다는 이 개정안의 목적은 정당합니다. 또 불법 촬영과 그 유포가 정말이지 근절되길 바란다는 점을 먼저 분명하게 해두고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불법 촬영물은 일단 유포되면 무한정 복제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유포 불안을 덜어주고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그런 적절한 방안들이 강구돼야만 합니다. 다만 목적을 뒷받침하는 수단의 적절성도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다른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불법 촬영물 신고 시에 통신사업자가 지체 없이 삭제하고 차단하도록 한 것은 신속한 사후 조치인데 이런 사후 조치를 규정한 것은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전 필터링과 검색 제한 조치는 이 공개 대화방 등에 올라온 모든 게시물들을 통신사업자가 사전에 감시해서 걸러내도록 강제하는 방식이어서 여러 역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방식은 불법 촬영물 유포를 막는 데는 한계가 크면서도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불법 촬영물은 사전에 걸러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전 필터링과 검색 제한 조치는 무엇이 문제라고 보시나요? 네, 통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오픈넷이라는 진보적 시민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가 이 사전 필터링과 검색 제한 조치의 문제점을 이모저모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이 불법 촬영물만 정확하게 골라내는 기술은 아직 존재하지 않고 또 개정안이 규정하는 기술적 조치들도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예컨대 로리타, 아동 등의 금치거를 포함하는 정보의 내용이 실제로 아동 성착취물인지 일반 성인물인지는 사람이 그 구체적 내용과 전후 사정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알기 어렵습니다. 이미 신고된 불법 촬영물의 특정 코드값을 매겨서 대조하는 필터링 방식도 유사한 문제가 있습니다. 코드 작성 방식 등에 따라서 합법적인 정보가 덩달아 차단될 위험이 있는 반면 정작 불법 촬영물이더라도 새로운 것은 필터링으로 걸러낼 수 없는 문제가 있죠. 무엇보다도 이런 조치들은
통신사업자에게 일반적 상시적 감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 자료 화면에서도 보시듯이 결국 그 플랫폼 운영자의 검열을 거친 정보만 올라오게 되어서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가 심대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바로 이 점을 지적한 바가 있었죠. 게다가 통신사업자는 법적 책임을 면하려고 애매모호한 정보를 모두 삭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국제인권단체들도 통신사업자에 대한 일반적 감시 의무 부과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개정안이 핵심적인 부분들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행령이 바뀌거나 아니면 정부의 해석이 자의적으로 바뀌면 얼마든지 규제가 추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유사한 명분을 앞세운 추가 규제가 야금야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N번방 방지법 개정안이 실효성은 떨어지고 더 큰 역효과를 낳는다면 대안은 무엇인가요? 네, 불법 촬영물 유포에 의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정말이지 끔찍합니다. 국가는 성범죄 피해자들의 삶을 보호하는 일에 인력과 자원을 대폭 투자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대로 국가가 하지 않으면서 통신사업자들에게 게시물에 대한 사전 검열권을 쥐어주는 것은 해결책이 못 되고 또 평범한 사람들의 자유만 위축시키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 촬영물 신고가 들어오면 통신사업자들이 신속히 차단, 삭제하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서 추가 유포를 막아야 합니다. 또 수사기관이 제작 유포자를 신속히 추적해서 처벌하고 또 피해자를 빨리 찾아내서 구제하는 일들도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착취물을 포함한 불법 촬영물을 제작, 유통하는 자들에 대한 미온적 수사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도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신고 시 경찰의 무성의한 태도도 개선돼야 합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활동가들에 따르면 경찰의 무성의하고 적대적인 반응 때문에 피해자들이 위축되거나 법적 대응 의지가 꺾이기 일쑤라고 합니다.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들, 예를 들어 법률 지원, 의료 지원, 생계 지원, 그리고 신변 보호를 위한 이사 비용 및 개인정보 변경 지원 등등도 당연히 강화돼야 합니다. 물론 좋은 법이 마련되더라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법 촬영물을 완전히 근절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범죄가 생겨나는 토양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자본주의에 뿌리 박힌 여성 차별과 성의 소외, 그것이 낳는 성상품화, 그리고 여성과 청소년의 빈곤 문제 등이 바로 그 토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의 법적 개선을 요구하는 동시에 더 나아가서 이런 성범죄의 근원에 맞선 운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사 이슈 톡톡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